최용심 컴퓨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디터미넌트는 선형대수학의 꽃입니다. 선형대수학을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행렬식을 거쳐가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행렬식과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셨다면은 고등학교 때도 이미 행렬식을 배우셨어요.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울 적에 판별식이라고 배워봤잖아요. 행렬에서 판별식에 해당되는 것이 대학교 때에서 배우는 행렬식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2x2 행렬에 대해서만 판별식, 즉 행렬식을 배웠지만은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n×n 정방 행렬, 즉 정사각형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배우게 되거든요. 도대체 행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배우는가, 이것의 용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행렬식을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a11x1 플러스 a12x2는 알파1, a21x1 플러스 a22x2는 알파2, 이러한 E1 1차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E1이라는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위에 식을 1식, 밑에 식을 2식 그렇게 두고, 물론 미지수는 x1, x2가 되어지죠.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때 개수 행렬로 이루어진 이 부분 있죠. 이것을 행렬 A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즉 말해서 이쪽 부분을 행렬 A라고 표현하겠다 그 말이에요. 행렬 A는 개수 행렬로 표현이 되어지고 정사각형 행렬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미지수고 이쪽에서는 우변에 있는 상수죠. 미지수에 있는 이것을 열벡터라고 한다고 했죠. 고로 이거 표시를 X벡터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즉 X1, X2 이행 일렬로 되어지는 칼럼 매트릭스, 즉 열 행렬을 X벡터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이 상수, 이것은 알파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연립방정식은 x1, x2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1식과 2식에서 x1을 소거해 봅시다. 그러면은 1식에다가 a21을 곱해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2식에다가는 a11을 곱해가지고 서로 빼주면은 x1이 소거가 되어지죠. 고로 1식에다가 a21을 곱한 결과는 이렇게 되어지고, 2식에다가 a11을 곱한 결과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봅시다. 즉 말해서 이 수식에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와 얘는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거 빼기 이것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로 닫고 x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에서 이것을 뺐기 때문에 a11의 알파2 마이너스 a21의 알파1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곧바로 x2를 구할 수가 있죠. 이때 x1을 구하려면은 이 식으로부터 구한 x2를 1식이나 2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x1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한 것보담도 이렇게 구한 것이 더 좋죠. 즉 x1을 구하려면은 이 두 식에서 x2를 쏘고오면 되죠. 그러려면은 1식에다가 a22를 곱하고 2식에다가 a12를 곱해가지고 서로 빼주면은 x2가 쏘고 되어지기 때문에 x1을 구할 수가 있죠. 즉 말해서 1식에다가 a22를 곱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2식에다가 a12를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볼 거야. 즉 말해서 이 수식에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한번 빼볼 거야. 그러면은 얘는 없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x1에 대한 항만 남죠. 고로 x1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바깥에다 끄집어내 놓고 이것은 a11, a22 마이너스
A1 to A2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것 빼기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에서 x1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즉 이것분의 이것이죠. x2를 이 수식으로부터 구하면은 이것 분의 이것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 분의 이것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서 x1과 x2를 구할 적에 암암리에 가정했던 거 있죠. 그 가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모 있죠. 이것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어졌고, x2를 구할 적에도 이 빨간 걸로 적어 놓은 이것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구해 놨지요. 지금부터서는 이 빨간 걸로 적어진 거 이거 있죠. 이것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면은 이것을 행렬 A로 표시했기 때문에 행렬 A에 대하여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되어져 가지고 분모로 적어져 있는 이것을 행렬 A의 행렬식, 즉 말해서 이러한 개수 행렬 라지 A에 대하여 미지수 x1, x2를 구할 적에 분모에 나와 있는 이거 있죠. x1이나 x2나 분모에 나와 있는 게 똑같잖아요. 이 빨간 걸로 적어진 이것을 행렬 A의 행렬식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다시 한번 행렬 라지 A의 개수가 이렇게 개수 행렬로 되어져 있다고 했을 적에 이 개수 행렬의 행렬식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분모에 나오는 이것을 행렬 라지 A의 행렬식이라고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표시를 할 적에는 짝대기 하나 그어주고 라지 A 적어주고 짝대기 하나, 얼핏 보면은 절대치 A 같은데 이것은 라지 A가 숫자가 아니고 행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치 A 그것이 아니야. 그런데 표시는 절대치 표시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이것은 행렬 라지 A의 행렬식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모를 행렬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분자에 나와 있는 이것을 베타1으로 제가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x1은 A의 행렬식 분의 베타1 그렇게 되어지고, x2도 분모에 있는 것이 A의 행렬식 분의 분자에 있는 것을 베타2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행렬식 A가 중요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약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행렬식 A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미지수 x1이나 x2는 부정 아니면은 불능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부정과 불능에 대한 개념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부정과 불능에 대한 의미는 이쪽으로 클릭해서 보세요. 이것은 2x2 행렬에 대하여 행렬식을 정의를 했고 그걸로부터 미지수 x1과 x2를 구해 놓았잖아요. 이번에는 3x3 행렬에 대하여 그 연립방정식 해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그러면 개수 행렬 A는 이렇게 되어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바로 개수 행렬 A가 되어지고 이쪽 부분은 미지수 벡터 X가 되어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는 상수 벡터 알파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지수 3개인 1차 연립방정식 풀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린다 이거요. 시간만 걸릴 따름이지. 그 풀려진 그 결과를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x1에 대해서도 분모는 행렬식 A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분모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2x2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식 A가 2x2 행렬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행렬 A가 3x3 행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x3 행렬에 대한 행렬식 A도 2x2인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들이 이거 연립방정식을 직접 풀어가지고 x1은 해가지고 분모에 대한 것을 적어보면은 그것이 바로 행렬 A의 행렬식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x1은 행렬 A의 행렬식 분의 베타1 이렇게 값을 적었고, x2는 행렬식 A분의 베타2 이렇게 값을 적었고, x3는 행렬식 A분의 베타3 이렇게 값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2x2 행렬에 대하여 x1과 x2를 구해보니까 분모가 어때요?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온 분모를 행렬식 A 그렇게 놨잖아요. 마찬가지로 3x3 행렬 여기에서도 x1, x2, x3를 직접 구해놓고 보면은 그 결과가 분모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모를 행렬식 A 이렇게 적어 놓고 분자는 다르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x1에 대한 분자는 베타1 그렇게 놨고, x2의 분자는 베타2 그렇게 놨고, x3에 대한 분자는 베타3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은 2x2, 3x3 이러한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n 행렬에 대한 행렬식도 정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번 시간은 정확한 정의라기보다는 어떤 때 행렬식을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n×n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그 형태를 적으면은 이렇게 적어지죠. 자, a11, a12, a1n, 또 a21, a22, a2n, 또 an1, an2, ann. 이것이 드디어 행렬 A가 되어지죠. 무엇에 대한 행렬 A인가? n×n 행렬에 대한 행렬 A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것은 뭐예요? 미지수 벡터죠. 여기서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미지수 x1, x2 쭉 가서 xn, 즉 n행 일렬로 되어지는 이 열 행렬을 무엇으로 쓰기로 했다? x 벡터로 쓰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x 벡터가 되어지고 이쪽은 알파 벡터가 되어지겠죠. 이러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행렬 A라는 것은 n×n 매트릭스가 되어지고, 여기서 x 벡터라는 것은 x1, x2 쭉 가서 xn, 그것을 x 벡터라고 약속을 했지요. 이것을 가로로 쓰면은 x1, x2, xn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체 행렬 t 이렇게 붙여놓은 것과 같죠.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라는 것도 이제는 곧바로 일행 n열에다가 전체 행렬 t를 붙여주는 것이 알파 벡터가 되어지죠. 이 식을 풀었을 적에 그것을 답 x1, x2, x3를 구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찬가지로 분모는 모든 x1, x2, xn까지에 걸쳐서 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그 분모를 행렬 A의 행렬식으로 놨어. 그 다음에 분자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은 x1에 대한 분자는 베타1, x2에 대해서는 베타2, xn에 대해서는 분자를 베타n 그렇게 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놨다고 했을 적에 본격적인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행렬식 표시는 얼핏 볼 적에 절대치 A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dt 가로 열고 A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이러한 디터미넌트 A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되어진다면은, 즉 값을 구해 놓았는데 이것들의 분모가 제로가 되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모든 xi들 값은, 즉 모든 미지수들의 값은 불능 또는 부정이 되어지죠. 불능은
분모는 제로, 분자는 제로가 아닌 것이 불능이에요. 불능이 되어지면은 그 숫자는 가능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정, 이것 같은 경우는 모든 알파 i가 제로가 되어질 때에 부정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있는 방정식 우변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때의 xi 값들 있죠. 이것들은 원래는 싹 다 제로가 나와야 돼. 그런데 제로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서 부정이 되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행렬식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실례를 보면 알아요. 자, 이것 같은 경우는 2x1 플러스 3x2, 4x1 플러스 5x2, 우변은 싹 다 제로가 되어지죠. 우변이 싹 다 제로가 된 경우를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풀어보면은 일식에서 x1을 구하면은 즉 이 식에서 x1은 마이너스 2분의 3 x2 그렇게 되어지죠. x1은 마이너스 2분의 3 x2 이것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할 거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고 나면은 이것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x2이기 때문에 6x2가 되어지죠. 그리고 5x2는 제로. 이 식으로부터 x2는 제로가 나오고 고로 x2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x1도 제로가 나오지요. 즉 말해서 이쪽에 있는 우변 있죠. 이것이 싹 다 제로가 된다면은 모든 xi 값들을 구할 적에 그것의 행렬식 값이 제로가 아니라면은 모든 xi 값들은 전부 다 값이 무엇이 된다? 제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xi 값은 불능 또는 부정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행렬식이 제로가 된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지금 관심을 가지냐면은 모든 xi 값들은 불능이 되거나 또는 부정이 된다겠어. 어떤 경우에 행렬식 a 값이 제로가 된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부정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모든 알파 i가 0일 때, 즉 연립방정식의 모든 우변이 제로가 될 때에는 부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해. 부정이 되는 경우는 모든 알파 i가 0일 때라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 행렬식 a가 제로가 된 경우에. 즉 말해서 행렬식 a가 제로이면서 우변에 있는 모든 알파 i 값들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이때의 x1, x2, xn 이것들 값은 무엇이 된다? 부정이 된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해가 무수히 많아갖고 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만약에 행렬식 a 값이 제로가 아니면서 모든 알파 i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x1, x2, x3, xn 이것들은 값이 전부 다 뭐예요? 0이요. 0. 방금 이러한 경우죠. 이것들 같은 경우는 행렬식 값이 제로가 아니죠. 왜 행렬식 값이 제로가 아니야? 방금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2x2 행렬 같은 경우는 행렬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A11, A22 빼기 A12, A21 그렇게 되어진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거 있죠. AD-BC 그것이 판별식으로 배웠잖아요. 행렬에서. 그런데 A 대신에 A11을 썼고 B 대신에 A12를 썼고 C 대신에 A21을 썼고 D 대신에 A22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때로 말하면 AD-BC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을 대학교 때는 더 일반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행렬 표시로 나타냈어. 고로 2, 3, 4, 5 이것 같은 경우는 행렬식 값이 제로요, 제로가 아니야. 제로가 아니잖아요. 요거 곱하기 이거 즉 말해서 A11, A22 빼기 A12, A21이잖아요. 즉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10이죠. 빼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요것은
4, 3, 10이니까 10 빼기 12는 마이너스 2로서 0이 아니야.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우변이 모두가 제로가 되어질 경우에는 x1, x2들이 전부 다 무시된다? 0이야. 방금 우리가 구해보니까 어때? x1도 0, x2도 0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렬식 값이 0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모든 알파 i가 제로일 때 x1, x2, x3 그 값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값이 무한히 많아갖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이다 그 말이야. 이거 보세요. 연립 1차 방정식의 우변의 모든 알파 값들, 즉 알파 i 값이 제로이다. 즉 말해서 알파 벡터가 제로가 되어지겠죠. 그럴 적에는 모든 xi 값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는 불상사를 피할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야? a 행렬의 행렬식 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제로가 아니라면 싹 다 0 나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실례로 x1도 0, x2도 0 그렇게 나온다고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십시오. ax1 플러스 3x2는 제로, 4x1 플러스 5x2는 제로.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해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변이 싹 다 제로잖아요. 즉 알파1도 제로, 알파2도 제로. a11은 a, a12는 3, a21은 4, a22는 5 그렇게 되어진 연립방정식이죠. 이럴 적에 우변이 전부 다 제로라면은 원래는 x1과 x2가 동시에 제로야 싹 다. 그런데 동시에 싹 다 제로가 되지 않을 유일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고 했어? 바로 디터미넌트 a가 0 되어져야만 x1과 x2가 싹 다 0이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우변이 싹 다 제로가 될 때 x1과 x2가 동시에 제로가 되지 않을 a 값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x1과 x2가 동시에 제로가 안 되려면은 이것의 행렬식 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겠죠. 그러기 전에 일단 행렬식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봄으로써 x1과 x2가 동시에 제로가 되지 않을 방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4를 곱하면은 4ax1 플러스 4, 3, 12x2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 a를 곱하면은 4ax1 플러스 5ax2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x1과 x2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어떠한 조건이 되어지도록 x1과 x2는 동시에 0이 안 되어지도록 a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얘는 소거 돼버리고 이것은 12x2 마이너스 5ax2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즉 12x2 마이너스 5ax2는 제로. 이 식으로부터 x2를 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x1과 x2가 동시에 제로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2가 만약에 이 수식에서 0이라면은 이 수식에서 당연히 x1도 0 돼버려갖고 동시에 0 돼버리죠. 그런데 이 수식에서 만약에 이 수식을 푼 결과 x2가 0이 아니라면은 0 아닌 x2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x1도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1과 x2가 동시에 0이 안 되려면은 여기서 12-5a 이것이 0이 즉 말해서 x2가 0이 아니려면은 12-5a 이것이 0이 고로 a는 5분의 12 a가 5분의 10이라면은 이것이 뭐이 됩니까? 이것이 드디어 0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x2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0 곱하기 무엇을 곱해야 0이 돼? 값이 무수히 많잖아요. 즉 0 곱하기 1도 0, 0 곱하기 2도 0, 0 곱하기 루트 2도 0 다 0되죠. 즉 이 수식은 x2는 0분의 0꼴이니까 뭐요? 부정이잖아요. 고로 a가 5분의 12가 되어지면은 x2가 굳이 0이 아니어도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요? 둘 다 동시에 0이 안 된 a 값을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5분의 10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방금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모든 xi 값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는 불상사를 피할 유일한 조건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 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될 연립방정식이죠. 이 수식으로부터 계수행렬 A는 A, 또 이건 3, 이건 4, 이건 5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계수행렬 A죠. 그런데 x1과 x2가 동시에 제로가 되지 않으려면은 계수행렬 A의 행렬식 값이 무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식으로부터 계수행렬 A의 행렬식 값은 A11 곱하기 A22 빼기 A12 곱하기 A21 그렇게 되어졌죠.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 하면은 5A 빼기 얘 곱하기 얘 하면은 12 이코로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A란 것은 5분의 12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우변이 비록 전부 다 제로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x1과 x2가 동시에 제로가 안 될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은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제로가 되면 된다 그 말이야.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것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든 1차 연립방정식들 이것들의 해는 부모가 싹 다 무엇이 나와? 디터미넌트 A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디터미넌트 값이 중요하게 되어지냐면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것들 우변이 싹 다 제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알파 벡터가 제로가 된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나 공학 문제나 또는 물리학에서 진로 중요한 양자역학 문제나 역학 문제 이런 것을 풀 적에는 알파 벡터가 제로가 되어지는 즉 우변이 싹 다 제로가 되어지는 형태의 방정식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 모든 미지수들이 0이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다고? 디터미넌트 A 값이 0이 되어지도록 해주면은 모든 미지수들의 값이 0이 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어떤에도 불구하고 우변에 있는 모든 알파들이 제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즉 디터미넌트 A 값이 제로가 된다는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 고유출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